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로봇 AI 한 종목만 꼽자면 앞으로 30배 더 대박날 이 주식이 진짜 AI 대장주입니다. 로봇 AI 중에서도 앞으로 30배 더 대박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7,7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저희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매번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 AI 한 종목만 꼽자면 앞으로 30배 더 대박날 이 주식이 진짜 AI 대장주입니다. 일단 최근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K배터리 공정 자동화 발표가 있었고요. K배터리 3사가 미국 공정 자동화에 3조 5천억을 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사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고요.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미국에서만 약 3조 5천억 규모의 자동화 검사 장비를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업계에서는 왜 굳이 자동화 검사 장비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새로 공장을 지을 때 제품 수율이 50% 미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배터리를 예를 들어 10개를 만들면 5개 이상은 불량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기에 이 제품 수율이 상당히 낮고 안정화를 찾았을 때는 그 이상으로 올라온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율 90%까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정관리 전문가가 그러니까 사람이 초반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관리 전문가가 초기 수율을 맞춰도 만약에 이 공정관리 전문가가 평생 함께 할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수율을 맞추고 떠나면 결국에는 그 수율이 다시 90%에서 70%, 60% 계속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관리 전문가가 없어도 수율을 맞출 수 있는 이 자동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배터리 수율에 이 목숨을 걸면서 스마트 팩토리 중요도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배터리 3사가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얼마나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오창 스마트 공장에서 검증된 스마트 팩토리를 전 세계 생산 라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독일의 지멘스와 국내 LG CNS 등과 협력을 해서 미국 공정 자동화와 검사 분야에만 약 1조 7,7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SK온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포드와 만든 합작사 블루오블 공장에 1억 5천억 달러입니다. 사실상 이 1조를 넘는 돈을 투입을 했고요.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나 공정 자동화는 물론 디지털 트윈, VR 같은 기술을 활용해 배터리 품질을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결국에는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없고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자동화 어떻게 보면은 AI로 수율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넣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가 정확히 뭔가요? 말만 들으면 그냥 똑똑한 공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AI 인공지능을 통해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정 자동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 얘가 지금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잘 돌아가고 있고 여기가 지금 잘 못 돌아가고 있네. 그럼 그 공정에서 스스로 제어하는 미래형 공장입니다. 아, 여기가 못 돌아가니까 여기를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잘 돌아가니까 얘네 속도를 좀 조절을 하고, 얘네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얘네를 바꿔야 되고, 이거를 AI 스스로 공장에서 알려주고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와 공정 자동화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자동화라는 거는 사람의 팔과 다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A, 그다음 B, 그다음에 C, 우리가 분업화라는 걸 하죠. 예를 들어서 만들면 포장하고 박스에 싸고, 만들면 포장하고 박스에 싸고, 이게 분업화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업화를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걸 공정 자동화라고 합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에 관여하는 모든 사물이 연결돼 있고요. 그 생산 데이터를 모두 체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뒤에 다시 이거를 효율이 높은 공정에 적용을 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아까 얘기했죠. A, B, C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B가 좀 느리네. 왜 느리지?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래서 느리구나. 그럼 이거 수정하고 A는 괜찮네. C는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불량품 없이 생산성 높이고 하는 방식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공정 자동화는 팔과 다리만 대체했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팔과 다리 그리고 두뇌까지 결합되어 있는 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독일이나 미국도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협업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엄마가 지금 안에 들어가는 앙금을 만들고요. 아빠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송편을 좀 빚고 있는 모습이고요. 딸이 어떻게 보면 이 이쁜 송편을 이쁘게 만들었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는 이걸 분업화라고 합니다. 앙금을 엄마가, 반죽을 아빠가, 최종 생산을 아들이, 그다음에 점검을 딸이 하는 이 자동화 이 공정, 이 분업화 공정을 누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누가 이거를 로봇이 또는 이거를 기계가 하는 거를 우리는 공정 자동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앙금 만들고 반죽하고 만들고 생산. 반죽, 생산, 뭐 반죽, 만들고 생산. 생각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어간다. AI가 들어가면은 모든 공정이 다 하나로서 보시면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는 모습에서 데이터를 막 조합을 한 다음에 어 여기 이 기계가 앙금 만드는데 좀 느리네. 이 반죽이 좀 덜 되네. 지금 생산을 하는데 얘가 지금 생산할 때 이 송편의 수율이 50%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앙금을 좀 더 빠르게 만들고 반죽을 좀 더 잘 치고 그다음에 수율이 올라갈 수 있게 공정을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화로 자동화로 만든 게 공정 자동화라면 이 자동 공정에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AI 어떻게 보면 지능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를 어디서 쓰고 있나요? 스마트 팩토리 AI 응용 분야는 기계 설비의 관리와 품질이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기계 설비와 관리에 이 품질에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들어갈 게 있나요? 기계와 장비가 고장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예측해 사전에 예방하고 정비를 진행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계절에 좀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선풍기다. 그럼 선풍기를 생산하는 공장은 언제 가장 많이 고장 날까요? 당연히 겨울에 많이 고장 나겠죠. 왜 겨울에 많이 고장 납니까? 여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겨울이 제일 바쁩니다.
그러면은 선풍기 공장은 항상 겨울이 고장이 잘 나니까 겨울에 미리미리 언제 정비를 해놔야 됩니다.'라는 AI의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AI는 또 사물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품질을 검사를 합니다. 카메라로 이미지를 촬영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면 AI가 이 제품이 정상인가 불량인가 또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제조 중 외관 검사에 AI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를 우리가 흔히 AI 머신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도 웃긴 게 발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도 보면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죠. 그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자율 주행 AI 팩토리도 발전 수준이 있어요. 기초 단계가 있고요. 중간 1, 중간 2, 그다음 고도화. 그래서 총 4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는 몇 단계쯤 와 있나요? 현재 삼성전자와 포스코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 2 정도, 그러니까 한 3등급 정도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고도화까지는 나아가야 된다. 근데 사실상 지금 대기업이니까 3등급이지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기초 또는 중간 1, 이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소리죠. 아니 근데 삼성전자랑 포스코가 무슨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하고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을 2030년에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면서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오직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고요. 생산 공정을 100% 자동화 기계로 가동하는 시스템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진짜 가능한지 가능성까지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왜 사실상 이번에 삼성전자가 로봇을 개발하기 이전에 뭘 발표했냐면은 로봇 TF팀을 개발을 했고요. 이 TF팀 다음에 정식 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이 무인공장 TF팀도 진짜 무인공장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정식 팀으로 격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무인공장 도입 이유는 인력난의 심각성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매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은 거죠. 현재 이 출산율이라든가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노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없으면 로봇으로라도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와의 생산성 경쟁 측면에서도 공장 자동화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AI, 이 스마트 팩토리를 넣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단지 그냥 사람의 팔과 다리를 대체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뭐다? 수요를 높이고, 수요율이 뭡니까? 불량률을 줄인다는 거죠. 불량을 줄이고 플러스로 효율을 높이고, 효율이 높이는 게 뭐예요? 생산성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는데 분량이 줄어든다. 그럼 사실상 누가 사람 씁니까? 다 로봇 쓰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이걸 제외하더라도 노조도 없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고장 난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다. 그래도 인명 사고가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로봇은 쉴 필요가 없죠.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도 없고요. 로봇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가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 전공정 자동화 스마트 내화물 공장 준공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스마트 내화물 공장을 신설하고 원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를 합니다. 내화물이 뭡니까? 말 그대로 불에 좀 강력한 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직접 설계한 스마트 내화물 공장은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전 공정을 자동화하고 품질 관리까지 진행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기존 5공장을 대체하는 이번 신설 투자로 불소성 내화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불에 잘 타지 않는 이 소재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약 14% 늘어나고요. 생산성은 60%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수치적으로만 봐도 생산량과 그다음에 생산성이 이렇게나 큰 차이가 나는데 누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입을 하겠죠. 소재 기술에 첨단 공정 기술을 적용해 앞으로 50년을 선도하겠다. 앞으로 50년은 스마트 팩토리가 책임진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포스코 안에서만 스마트 팩토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스코는 스마트 팩토리 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포스코 ICT가 국내 대기업을 위주로 구축 운영 중인 스마트 팩토리를 중견기업으로 확산하는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TC 스틸이고요. TCC 스틸은 포스코 ICT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구축 플랜을 수립을 했고 23년 5월까지 스마트 물류 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ICT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TCC 스틸을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데이터,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포스코의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데이터 정보를 얻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포스코에서는 우리가 좀 바꾸고 여기서 생긴 좀 불량을 이 포스코에서는 보완을 해서 더 나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반도체 핵심 소재 생산 기업 동진 세미캠도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활용, 수집, 저장, 분석으로 그 수집, 저장, 분석한 자료를 로봇에 적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또 추진을 합니다. 네, 상당히 여기저기 가능하죠. TG 스틸 같은 경우에도 또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좀 다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로 다른 업종에서도 이 스마트 팩토리는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추진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1단계에서 4단계 중에 1에서 2 정도라고 했는데 이 지원을 누가 포스코가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아시겠지만 포스코 지금 뭐 케미칼이나 이 기업들만 지원해주고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뭐 SK온 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간다. 어디? SKC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동박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진출하고요. 2차 전지 핵심 소재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SKC는 동박 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의 정읍 5공장을 공개를 하고 4세대 스마트 팩토리로 소개를 했습니다. 정읍 5공장은 2차 전지 배터리 음극으로 쓰이는 동박을 24시간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하고 운반도 자율주행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24시간 돌아가도 상관없는 공장이 아까 뭐라 그랬죠?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돌려도 지치지 않고요. 돌린다 하더라도 야근 수당을 줄 필요가 없겠죠. 돌린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어서 노조를 만들지 않겠죠.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동박이라는 거는 종이보다 얇은 4마이크로 두께로 머리카락보다 10배 이상 얇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로 고품질 동박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25년 해외에도 동박 공장 설립 계획이 있고요. 국내 대비 5배 생산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충분히 2차 전지에서도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구나. 이뿐만 아니죠. 어디? 대주전자 재료도 스마트 팩토리로 생산량을 1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스마트 팩토리로 실리콘 음극재 생산을 늘립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사업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합니다. 경기 시음 사업장에 내년 8월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23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초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약 3,000톤 규모의 공장을 2030년까지 10만 톤 이상으로 약 30배 이상 성장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이 생산하고 그냥 로봇이 생산할 거를 이 스마트 팩토리로 바꾸면서 몇 배, 30배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주전자 재료도 투자를 함으로써 30배 이상 생산량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할 거 없이 전 과정에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부터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고 AI도 같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FA입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 2차 전지 장비를 좀 만들고 있고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에 주력하던 SFA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냐? SFA는 배터리 검사 장비에 집중하고 있고요. AI 외관 검사기로 셀 분량을 판단하고 정확도는 몇 프로? 95%. 거의 뭐 100%에 가깝죠. 분량은 싹 다 잡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의 검사기는 3.3초마다 셀 1개를 검사할 수 있고 검사 난이도가 제일 높은 파우치형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FA가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 2차 전지 이 셀을 지금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구나.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아바코라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장비 비중 늘어나고 실적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바코는 금속막 증착 장비라든가 공정 자동화 장비로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에 집중돼 있었으나 2차 전지 생산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쓰고 있는데? 아까 전에 1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었던 LG 엔솔과 GM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에 수차례 걸쳐서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를 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 LG 엔솔이랑 지금 관계가 있는 상태구나. 이 부분만 봐도 기대감이 좀 있겠죠. 근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출액의 2차 전지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도 그냥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2차 전지와 연관돼 있는 기업입니다. 두 가지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바코 있고요. 그다음에 SFA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SFA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현재 좀 추세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실적도 긍정적이고 지금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바코입니다.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고 이제 막 추세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바코와 SFA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가 성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생산성을 30배 이상 또 만든다. 근데 그 기업 중에 2차 전지 중심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이 아바코, SFA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저는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어플 설치는 무료인데 들어가면은 개인정보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해주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니 어플 설치하고 들어가면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할 데도 없고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하지 마시고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라든가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실전 매매 기법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하시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들어가시면은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정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증권형 토큰 관련주가 있었다,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까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을 하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